이번 시간에 우리 프로토콜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토콜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게 우리 TCP요. 첫 번째 거 보게 되면 이제 TCP라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 거 보게 되면 이제 IP가 나오죠. 우리 TCP IP라는 그 프로토콜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TCP IP라는 그 프로토콜은 인터넷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서로 다른 기종의 그런 컴퓨터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TCP IP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TCP/IP에 TCP하고 IP요. 그래서 요 TCP라는 I는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이제 제어해주고요. 데이터에 이제 에러가 있나 없나 그런 데이터 에러 유무 검사 같은 것들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TCP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송신자, 수신자의 주소랑 그리고 정보로 묶어서 패킷 단위로 그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TCP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편지지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내용을 쭉쭉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편지 내용을 쭉쭉 적겠죠. 적어서 이 편지를 우리가 접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편지 봉투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죠. 편지 봉투에다가 이 편지지를 이쁘게 이제 접어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나서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보내는 사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받는 사람 해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 그런 것들 싹 다 적어서 이제 우리가 우체국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친구가 이 편지를 받아볼 수 있다고요. 그것처럼 상대방과 내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패킷 단위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패킷에도 뭐가 들어간다? 송신자, 수신자에 뭐가 들어가더라? 주소도 들어가고 이 편지의 내용, 그 정보도 같이 이제 묶어요. 정부하고 송신자, 수신자의 주소를 싹 다 묶어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패킷 단위로 싹 다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TCP가 하는 일이고요. 이 TCP라는 요 I는 우리 OSI 7계층이라고 있는데 그 OSI 7계층 중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라는 요 I요. IP는 패킷에 보게 되면 이제 주소가 있죠. 그 주소를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 경로 어떤 길로 찾아가면 되는지 그 경로를 이제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찾아가는 길을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호스트를 이제 실제로 전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IP요. 이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이제 해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게 ARP랑 RARP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ARP라는 말이 써져 있죠. 자, 얘랑 차이는 요 R이요. 요 R이라는 글자가 리버스요. 리버스. 요 ARP라는 요 I는 뭘 해주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그 주소를 보고 우리가 IP 주소라고 하죠. 이 IP 주소를 이용해서 이 IP 주소를 실제 이제 컴퓨터의 물리 주소인 그 MAC 주소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ARP고요. RARP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의 반대요. 물리적인 MAC 주소라는 걸 가지고 IP 주소로 변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RARP요. 해서 IP 주소, 이 IP 주소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MAC 주소라는 거를 이제 찾아주냐, 아니면 MAC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IP 주소를 이제 찾아주냐,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MAC 주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MAC 주소는 네트워크 어댑터, 이더넷 있죠? 우리 랜카드라고 부르는 거. 그 랜카드의 구의 번호를 우리가 MAC 주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UDP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TCP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우리 앞에서 이제 TCP를 했을 때 이 TCP라는 이 I는 실제로 이제 통신할 때 어떻게 통신하냐면은 여기 이제 송신 측이 있고 여기 이제 수신 측이 있어요.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송신 측이랑 이제 수신 측이랑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통신할 텐데 그때 이제 송신 측에서 수신 측한테 물어봅니다. 야, 지금 나 데이터 보낼 거니까 너 받을 준비 돼 있어? 물어봐요. 물어보면 수신 측에서 받을 준비 돼 있어. 너 보내고 싶은 거 보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송신 측에서 알았어. 데이터 보낼게.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쭉쭉 보내줍니다. 다 보내놓고 그러면서 이제 얘가 또 물어봐요. 야, 지금 방금 이제 내가 데이터 다 보냈는데 너 잘 받았어?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제 수신 측에서 잘 받았어. 그렇게 이제 통신되는 게 우리 TCP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UDP라는 게 나왔죠. 이 UDP는 이제 어떻게 통신하냐? UDP라는 거는 또 똑같이 UDP도 똑같이 UDP라는 아이도 똑같이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있을 때 송신 측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 보낼 게 있어요. 보낼 게 있으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냥 데이터만 쭉 보내요. 보내고 나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UDP예요. 그래서 이 UDP는 이제 IP를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의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이제 데이터그램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UDP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그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데이터그램이 뭘 얘기하냐면은 네트워크 간에 이제 전송에 이용되는 실제 데이터 단위를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UDP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신 측한테 물어봐야 안 물어봐? 안 물어본다 그랬어요. 야, 너 받을 준비돼 있어? 그런 거 안 묻고 그냥 내가 보낼게 있으면 그냥 쭉 보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면 중간에 이제 메시지가 분실될 수도 있겠죠. 또 송신 측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이제 순서대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신 측에서 이제 받을 때는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순서로 수신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의 이제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비접촉형 통신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UDP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할 때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TCP를 이용하고요. 만약에 이제 간단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전달하고 그냥 끝내고 싶어요. 그때 이제 UDP를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 TC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전송하기 전에도 너 받을 준비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런 것도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근데 UDP는 그런 거 묻지 않고 그냥 보낼 게 생기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빨리빨리 보내버리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 UDP라는 이 프로토콜도 우리 TCP랑 마찬가지로 우리 전송계층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송계층 OSI 7계층 중에 전송계층에 해당하는 그 프로토콜이 우리 UDP, TCP 그렇게 이제 두 가지요. 그래서 요 UDP랑 TCP랑 같이 묶어서 같이 기억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거 보게 되면 이제 ICMP하고 나오죠. 이 ICMP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요. 얘는 이제 IP와 조합해서 통신 중에 발생하는 그런 오류들 있죠. 그런 오류와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제어 메시지 관리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제 ICMP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NMP요. SNMP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간이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TCP/IP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에요. 얘는 이제 라우터가 됐든 허브가 됐든 그런 네트워크 기기들 있죠. 그 네트워크 기기들의 네트워크 정보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 보낼 때 사용되는 그런 표준 통신 규약을 보고 우리가 SNMP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SNMP가 하는 역할은 뭐다? 네트워크 기기의 네트워크 정보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보낼 때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의 종류에는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6가지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